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노동자 이성. 사고는 지난 4월 22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좀 작업량이 많았고요.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작업 인부들이 마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심부름 보낸 제 아들도 안 들어오고 현장이 도대체 오늘 뭐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빡시게 돌아가나. 다리 접히는 형태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선호가 그 안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이제 다른 작업자분이 반대쪽 컨테이너를 내리면서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 오른쪽에 있는 날개를 접습니다. 곧이어 반대편에 있던 날개가 순식간에 접히면서 바로 옆에 있던 이 씨를 덮칩니다. 오른쪽 날개가 접히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반대편까지 접힌 겁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이 달려가 들어보려 하지만 무게가 300kg인 날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잖아요. 아, 형 아들이 일하다가 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좀 빨리 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19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보고부터 넣느라 신고를 119에다 구조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전을 날립니다. 3단계에 걸쳐서 보고가 되고 신고가 됐다는 걸 알고 된 거죠. 그러는 동안 선호님은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아버님이 그 아들을 두 눈으로 발견을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돌아보다가 왼쪽으로 90도로 꺾는 데 보니까 컨테이너 날개가 거의 한 이 정도로 땅에 눕듯이 내려와 있고 지게차가 이렇게 받치고 있었어요. 그 밑에 우리 아이가 자는 듯이 엎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죽었다고 생각 못 했어요. 뭐 죽고 있나? 아니 사람 보고 주소라 해도 저렇게 기묘한 상황을 놔두고 주소라는 건 아니다 이가. 이게 뭐고? 죽은 기가 죽었나? 그때부터 정신이 나왔죠. 사실 현장에서 아버님은 7년 넘게 그리고 아들인 선호님도 1년 넘게 동식물 검역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올 초에 그 평택지사에 사업부장이 발령을 해서 내려옵니다. 새로운 관리자분이 오시면서 인원이 감축이 되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회사가 이리 오는데 왜 이리 많은 인력을 쓰느냐. 동식물 검역이 바쁘면 창고에 있는 인력이 가서 좀 도와주면 될 것이고 CFS가 바쁘면 동식물에 있는 인력이 가서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기존의 근로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아예 다른 종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날도 그래 제 아이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FRC 컨테이너 날개 접는 데도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해당 CCTV를 보면 안전모도 안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당연히 없었고 이 컨테이너가 얼마나 위험한 컨테이너인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이렇게 넘어뜨릴 때 뭐 지시를 해줄 혹은 위험을 안내해줄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지게차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주변에 뭐 수신호자, 작업지휘자 같은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죠. 아버님께서 한탄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작업지휘자고 뭐고 주변에 정말 한 명만 있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또 현장을 보면 컨테이너 날개 핀도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안전핀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실 정상적인 컨테이너라면 핀이 제거돼 있어도 그렇게 반동이나 그런 걸로 이게 혼자 넘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거는 좀 사전에 고장이 나 있던 컨테이너라고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뭐 감독들은 관리하러는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쓱 훑어보고 가는 정도? 또 심지어 사고 8일 전에 안전점검이 있었다고 해요. 사고 직후엔 이제 새 안전모를 급히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을 위한 방법들이 단계별로 다 있었는데 그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고 결국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평택항 부두의 업무 구조를 보면 해양수산청에서 항만하역 전문업체인 동방에 하청을 줬고요. 동방에서 일용직 인력회사 우리인력에 재하청을 준 거죠. 사실 하청에 하청을 계속 주는 이런 구조도 저는 이런 사고를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책임자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사건이 터진 다음에 보면 해양수산청에서는 날개가 바람에 넘어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원청 기업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지시와 감독은 하청업체 직원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업 감독을 하면서 작업 지시를 하는 안전관리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서비스 업무도 같이 변화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원청에서 시키는 업무를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신호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작업 지휘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씨 어떤 일을 시키면 또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냥 선우가 혼자 쓰레기 주우러 들어가서 사고가 난 거다. 결국 원청인 동방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 만에 원청기업 동방이 평택항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한다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정작 유족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건 유족을 2번 죽이는 일이죠. 유족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돈보다는 생명을 시행령 계약 중단하라.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19년 김용균님 때나 21년 올해 이선호님 때나 다 정말 비슷한 사례라는 겁니다. 두 분 다 20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이시고요. 두 분 다 제대 후에 김용균님은 첫 직장이었고 이선호님은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거든요. 그저 법만 지켰다면 살 수 있었을 그런 일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수많이 외쳤고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면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죽지 않는 노동 현장을 만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외침이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안전 교육이나 뭐 2인 1조나 아니면 신호수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지켜졌기 때문에 용균이도 선호도 죽은 거거든요. 항만도 사실 1급 보안시설이고 발전소도 1급 보안시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안시설은 그동안 수많은 시그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위험한 공간에 그에 적절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고 있는데도 친구가 죽었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가족들이 맨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본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정부나 우리가 그런 대책들을 같이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절절하게 그런 목소리를 내서 세상을 바꿔달라고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 선호군 사건을 보면 용균이 때처럼 너무 처참한 죽음이었고 그 부모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될까. 유족들은 그냥 자식이 죽어서 그 아픔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정말 힘든 상태인데 그럼에도 내 자식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목소리 높여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다들 나 몰라라. 나는 권한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때마다 바꿔야 한다. 다신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뿐인 것마저도 똑같습니다. 예, 어떤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거리는 관심을 보여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복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이런 그 재해를 보면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자기네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부르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빈소를 방문해서 그 약속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용균의 동료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뿐인 사과나 말뿐인 반성은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고 김용균 노동자분도 아직까지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7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분명 많은 약속들이 오갔음에도 아직까지 사실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냥 또다시 예전에 김용규처럼 이선호 군의 그 죽음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이상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입니다. 한 해에만 2,4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요. 이선호님 사망 사건 발생하고 나서도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한두 가지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7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고 했었습니다. 한겨울에 몇 날 며칠을 유가족분들께서 단식을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95%가 빠집니다. 용균이도 다 빠져 있어요. 유예기간을 5년을 두자는데 이 많은 죽음을 5년 동안 또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용균이가 살아납니까? 한비 씨가 살아납니까? 내가 여기서 싸운다고? 그러나 당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끝내 두 양당에 의해서 난도질된 채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용균이나 지금 선우나 구의역 그 사건을 봤을 때 왜 그렇게 또 법망에서 많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지 이윤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살리려고 법을 만드는 건데 법 통과하는 거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그냥 통과시키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안전수칙은 지켜라. 지키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지금 있었더라면 혹시 그랬더라면 선우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유예기간 2년 그 안에 그거 기다리다가 제 친구가 죽은 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통과됐더라면 우리가 다시 명복을 빌어야 하는 일이 있었을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두 분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사실 그 나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썽도 지켜본 적도 없고 저한테는 친구 같은 아들이었고 항상 그 누나를 또 보살펴주면서 참 막내로서 아들로서 집안에서 그래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살았었고 오죽하면 내 전화기에 아들 이름 대신 삶의 희망이라고 해놨겠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볼수록 정말 아까운 놈이 이래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사실 그 산재 사고나 산재 사망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머리로는 항상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제 친구가 내 주변 사람이 정말 산재로 사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보통 유족들은 다 같이 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넘 얘기인지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당했다.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친구들은 빈소 계속 지키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선우 향 안 꺼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계속 지키고 있고요. 계속 밤새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친구들이 이제 좀 지치는 단계가 온 것 같고 아버님도 요즘은 잘 때도 자려고 누우면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잠이 안 오신다고 이제 곧 이 사건이 잠잠해지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떠나갔을 때 그 외로움을 사실 견딜 수 없잖아요.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에 초점을 두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빵 뜨기만 하고 다시 잊혀질까 봐 그게 좀 걱정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장기적으로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생각 중이고요. 제 아이의 죽음 앞에 와서 용서를 빌 사람들은 빌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재개정할 수 있는 논의들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 결국은 누구도 이런 세상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강제로 투사가 되어서 삶을 내던져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죽어도 되는 목숨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